놀이터에서 집에 안 가려는 아이.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저는 심리상담하는 상담가입니다. 네, 오늘은 보내주신 사연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만 2세의 남자아이 이름 가명으로 시온이 아버님께서 나누어 주신 고민을 나눠볼게요. 아이와의 관계, 문제를 알게 되었는데 해결 방법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만 2세 된 남자아이를 키우는 아빠입니다. 저희는 맞벌이를 하고 있어서 올해부터는 제가 아이의 하원과 저녁 시간 엄마가 퇴근할 때까지 가정보육을 담당하고 있어요. 이제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하원하면 놀이터에 들르는 게 코스가 되었는데요. 놀이터에서 신나게 놀면 아이도 즐거워하고 에너지를 충분히 쓰고 오니 밥도 잘 먹어 좋지만 놀이터에서 집에 가는 과정이 항상 힘들더라고요. 이제 집에 가야 해. 집에 가자 시온아. 라고 설득하는 건 한 귀로 흘리기 일수라 아빠 먼저 간다. 너 혼자 있어. 라고 협박을 해야 듣거든요. 그마저도 이제 잘 통하지 않아서 실제로 아빠가 놀이터를 벗어날 정도로 가고 나야 그때 겨우 발걸음을 옮기곤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같은 반 서아와 엄마가 놀이터에서 노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서아야 이제 집에 가서 저녁 먹어야 해. 미끄럼틀 몇 번 타고 가고 싶어? 라고 엄마가 묻자 5번? 그래 좋아. 그럼 5번 엄마가 세어줄게. 시작! 와 엄청 빠르네 서아. 이제 1번 탔다. 4번 남았어. 이제 5번 끝. 이렇게 엄마가 말씀하시니 정말 5번을 타고 엄마 손을 잡고 웃으며 아이가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다가 머리를 한 대 쾅 맞은 기분이었어요. 아, 나는 아이에게 해야 할 것을 강요하기만 했지. 의견을 물어본 적이 한 번도 없네. 나는 아이와 저렇게 소통해 볼 생각은 전혀 안 했구나 하는 생각에 그동안 아이에게 손쉽게 했던 협박의 말들이 너무 부끄러워졌습니다. 다음날 저도 시온이에게 그 방법을 적용해 보기로 했지요. 시온이 이제 저녁 먹으러 가야 돼. 미끄럼틀 몇 번 탈 거야? 10번. 그래, 그럼 10번 더 타고 가는 거다. 1번, 이제 2번, 3번, 이제 7번 남았어. 우와, 저기 그네 자리 있다. 나 그네 타야지. 진우도 있네, 진우야. 그렇게 서아와 엄마가 한 대로 서로 소통하며 평화롭게 집에 들어가기를 기대했지만 그건 헛된 바람이었네요. 시온이가 미끄럼틀을 타다가 그네로 튀어갈 줄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다시 다음 날부터 아빠 먼저 간다로 리셋되었는데 이렇게 호기심이 많고 친구들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저희 아들과는 어떻게 하면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요? 우선 아이를 협박하지 않고 놀이터에서 집으로 잘 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좀 귀여운 사연이네요. 네. 어떻게 해야 소통을 잘할 수 있을까? 협박하지 않고 놀이터에서 집으로 잘 갈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시네요. 네. 네. 아버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먼저 해보죠. 네네. 아버님이 아이와 소통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신 건 참 좋았는데, 좋긴 한데, 이 소통을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여기서 보면? 의견을 묻는 거라고 하셨어요. 네, 의견. 그러셨죠. 네. 그런데 의견을 묻는 건 상대의 마음을 알려고 묻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버님은 아이의 마음을 알고 싶어 하신 건가요? 아니면 마치 마법의 단어처럼 이렇게 말하면 자발적으로 갈 거야 하는 기대를 하시는 질문이신가요, 이게? 그러게요. 보신 장면을 그대로 이제 따라서 적용하시긴 했죠. 그렇긴 하셨지만 네. 아버님이 이 아이와 소통을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의견을 물었잖아요. 몇 번 미끄럼틀 탈 거야? 네. 이렇게요.
근데 그게 미끄럼틀을 진짜 몇 번 타고 싶은지, 이 친구가 놀이터에서 뭘 놀고 싶은지를 궁금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 얘기를 하고 몇 번이라고 정하면 그거 딱 타고 얘가 가겠거니 기대를 하신 거예요? 후자 쪽인 것 같아요. 후자 쪽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말로 뭔가 장치로서 사용해서 집에 협박하지 않고 가는 방법으로 좋은 방법이고 너무 이쁘게 보인 거죠. 저 친구가. 같은 반 친구와 어머님이. 그죠? 네, 같이 가는 아이의 모습이. 그리고 이 워딩 자체도 보자고요. 아버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힌트가 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집에 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랄까 약간 자신이 없다고 할까요? 주저하고 좀 망설이는 듯한 느낌, 마치 주도권이 본인에게 없는 듯한 느낌을 조금 주는 표현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그런 거죠? 그 친구 어머님이 하셨다는 건 서아야 이제 집에 가서 저녁 먹어야 해. 미끄럼틀 몇 번 타고 가고 싶어? 라고 물으셨어요. 네. 이거 뭐예요? 단정 짓는 거예요. 몇 번 타고 가고 싶어라고. 어머님이 단정 지어서 주도적으로 결정을 이미 내리셨어요. 근데 아버님 말은 보면 워딩이 시온이 이제 저녁 먹으러 가야 되는데 미끄럼틀 몇 번 탈 거야? 라고 하셨거든요. 네. 아버님이 뭔가 좀 집에 간다고 하는 걸 약간 본인이 주도한다는 거가 자신이 조금 없는 듯한 간다고 했는데 또 얘 안 간다고 그러면 어떡해. 뭐 이런 걸 망설이거나 이런 느낌을 조금 갖고 있는 듯한 뉘앙스를 느낀다는 거죠. 네. 왜? 지금까지 계속 그랬으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 아이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죠. 10번 타면 간다고 했는데 사실 3번밖에 안 탔잖아요. 그쵸. 엄밀히 말해서 안 지킨 것도 아니긴 해요. 이 친구 입장에서. 네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우리 친구는 하던 대로 한 거죠. 그 말 듣고도. 네. 일관되게. 네. 원래부터도 집에 가자라는 얘기는 흘려들었어요, 얘는. 아버님이 그랬잖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듣는 느낌 들었다고. 근데 이 얘기도 그냥 흘려들었을 거예요. 아빠 혼자서만 새로운 방법과 새로운 방식의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셨던 거지, 우리 친구는 의견을 묻는 건지 나랑 소통을 지금 하려는 건지 뭔지 차이를 전혀 못 느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네. 자, 그럼 아버님이 사연에서 알려주신 대로 이렇게 호기심 많고 친구들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게 많은 아이, 아빠가 먼저 간다고 하고서 놀이터 벗어나는 것까지 가야 지나 따라 나서는 이런 친구에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 문제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는데, 원장님. 네. 근데 지금처럼 하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냥? 네? 지금처럼 그냥 이렇게 가는 게 꼭 안 좋은 방법일까요? 먼저 간다, 아빠, 이러고 쭉 가면 안 보이는 때까지 왔을 때, 그러면서 따라오던, 뭐라고 화를 내면서 따라오던, 궁시렁궁시렁 거리면서 좀 따라올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순발력 있고 이런 친구가 친구들 좋아하고 호기심 많고 이런 성향의 친구는 그냥 아빠가 가면 급하게 따라 나설고 막 이럴 것 같은데, 그리고 받아들일 것 같은데, 아빠 말씀처럼 내가 또 협박받았구나 이러고 느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아이가 그렇게 느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 사연의 아이의 말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근데 저는 아빠 입장에서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던 거는요. 네. 이 내용 중에 그렇게 한 귀로 들으니까 협박을 해야 하나 가는데 그마저도 이제 안 통한다 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놀이터 벗어날 정도로 가야지 겨우 온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간다고 하면 오다가 점점 그 강도나 이 협박의 정도가 심해져야 아이가 따라오니까 내가 점점 더 이렇게 협박을 더 해야 되나, 아빠 입장에서 이런 생각이 드셨나 보다 싶기는 했어요. 그렇죠.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아버님 입장이 아버님이 불편하신 거죠. 좋게 예쁘게 말하면 좀 가면 좋겠는데 꼭 최후의 방법까지 다 써야지나 가네라고 느끼시니까 그게 불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겠어요. 협박하는 듯한 마음이 돼서 불편해요 라고 할 때 그게 감성적으로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이런 감성적인 느낌이 든다는 거라기보다는 너무 비효율적인 느낌이 계속 들어. 너무 힘들어. 이런 느낌을 느끼시는 거죠. 왜 이렇게 효율적이냐 비효율적이냐라고 제가 얘기를 하냐면 놀이터 얘기할 때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놀고 가면 에너지를 쓰고 와서 밥도 잘 먹고 좋지만 집에 가는 게 힘들다. 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네. 이거는 하원 후에 일과를 보내는 거. 즉, 아버님이 하는 육아의 다음 일과들이 뭐는 수월해져. 놀이터 가면. 밥 먹는 건 수월해.
근데 오히려 놀이터에서 오는 게 또 힘들어. 요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효율적으로 된다, 안 된다. 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옆에 같은 반 친구의 어머님과 여자아이인 것 같은데. 네. 그죠? 저렇게 이쁘고 저렇게 수월한 효과적인 방법으로 소통 방법이 되다니. 이제 소통 방법이 곧 집에 가다니. 이런 게 되는 거죠. 이제 아버님한테는 똑같이. 소통 방법이 콜 집에 가는 방법인 거예요, 지금. 네. 물론 이제 그걸 구별해서 물어보시긴 했지만 아버님 그 느낌이 너무 새로웠던 거죠. 나는 왜 얘한테 한 번도 안 물어보고 뭘 하자, 뭘 해야 된다 이 얘기만 했었지 지금까지? 이런 얘기 생각 드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효율적인 걸 좋아하신 거예요. 네. 자, 이렇게 아이의 마음, 아빠의 마음, 그리고 함께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뭔지 이 세 가지를 다 확인이 된 거죠? 네. 자, 이렇게 확인하고 나니까 문제가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소통 방법을 질문을 하셨는데 같은 반 친구와 우리 친구는 성향이 너무 달라요. 네. 아마 그 여자친구는 엄마 말을 무시하려면 마음이 콩닥콩닥거리고 계속 신경 쓰이고 이런 성향 쪽에 비교적 가깝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들고 네. 이 친구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잖아요. 우리 친구와 아버님에게 맞는 소통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저는. 네. 아버님과 우리 친구에게 필요하고 맞는 소통 방법은요. 규칙 정하기예요, 규칙.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거냐? 자, 아버님 이게 솔루션입니다. 일단 하원하면 집으로 먼저 가세요. 그리고 가방을 두고 정리한 다음에 놀이터로 나오세요. 아이에게 그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 가서 가방 놓고 바로 나오자. 네. 그리고 나오기 직전에 문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을 약속을 정하는 거예요. 친구랑. 오늘 몇 분 놀 거야? 얼마부터 언제까지 놀고 싶어? 의견을 그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겠죠. 그러겠죠. 시간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 뭔지 잘 모르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네. 바늘을 시가로 보여주면서 요 정도 놀 수 있어? 라고 하셔도 돼요. 그냥 시각적으로만. 여기까지, 큰 바늘이 여기까지 오는 거야?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나서 나가서 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이 된 걸 보여줘요.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 친구가? 이제 들어가야 된다고 시계를 보여주면. 안 들어간다 하겠죠. 당연히 안 들어간다고 하겠죠. 네. 처음에 똑같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쨌든 협박이라고 생각하시는 그걸 하시든 뭐라든 들어가는 거예요, 그날은. 그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일은 너가 말한 대로 아빠는 약속을 지켰는데 안 지켰으니까 못 놀아. 라고 하거나 내일은 반밖에 못 놀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됐어요. 그리고 똑같이 또 집으로 가요, 먼저. 네. 그리고 다시 나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시온이 어제 그렇게 해서 아빠랑 약속했지? 못 노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싫다고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페널티가 뭔가 생겼죠. 네. 그럼 그걸 갖고 가는 거예요, 또 가. 이렇게 하루, 이틀, 3일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실랑이가 없어지진 않아요. 그렇죠. 네. 근데 실랑이를 언제 하게 되죠? 나오기 전. 그렇죠. 네. 집에 들어갈 때도 조금씩 할 수 있어요, 분명. 그쵸. 놀이터에서. 그쵸. 그럴 때는 그냥 돌아서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때 차이가 생기죠. 어떤 차이가 생기냐? 일단 수월해지는 게 신랑이는 나가기 전에 많이 하게 돼요. 의견 소통은. 네네네. 아버님하고 아이하고 소통은 오늘은 얼만큼 놀 수 있는지. 어제 약속 안 지켰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또는 약속을 어제 잘 지켰기 때문에 더 얼만큼 더 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율하고 주고받는 소통을 할 수 있게 돼요. 네. 그죠? 네. 그리고 아버님이 마음이 이게 계속 협박하는 느낌이 드실까요? 아니면 뭔가를 알려주는 기분이 드실까요? 알려주는 기분이 확실히 드시겠어요. 네. 그리고 아버님이 이게 효과적이라고 효율적이라고 느낌이 드실까요? 아니면 그때마다 계속 실랑이 하듯이 나 가야 돼, 지금 밥 먹으러 들어가야 돼, 이런 거랑 다르게 느껴지실까요? 다르죠. 그죠? 네. 이전까지는 뭔가 변화도 되지 않고 개선되는 것도 없고 뭔가 실랑이를 끝없이 반복하는 기분이셨을 거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규칙을 정했잖아요, 아버님이. 그쵸. 그리고 친구가 같이 의견을 말했잖아요. 얼마나 놀고 싶다. 마치 미끄럼틀 몇 번 타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 건 똑같지만 가기 전에 미리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러면 이제 규칙을 같이 정하고 그 규칙을 잘 지키냐 못 지키냐를 갖고
뭔가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페널티도 줄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친구 입장에서도 이런 성향의 친구들은 아주 거래의 달인같이 막 나 이거 더 줘. 나 이만큼 더 할래. 막 이런 얘기 잘 할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의견 소통은 거기서 많이 하게 되시는 거예요. 사전에. 그러면 놀이터에 가서는 조금 이런 걸 갖고 실랑이 하는 건 좀 줄어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협박하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서 규칙을 함께 정하고 그 규칙을 지켜보는 거를 하는 뭔가 교육적인 활동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입장에서도. 그러실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클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조금씩 뭔가 안 지키면 조금 덜 놀고 더 잘 지키면 조금 더 놀고 아니면 다른 걸로 조금 더 보상을 주고 이런 규칙을 지키는 것이 이 아이가 내가 좋구나라는 경험을 하게 되는 어떤 교육적인 활동이라고 아버님이 생각하실수록 아버님이 협박하는 느낌이 아니라 뭔가 뿌듯하고 아이가 성장하는데 내가 도움을 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실 거고 돌아오는 것도 되게 효율적이어지죠.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서로 소통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우리 친구가 규칙을 만드는 과정을 소통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단순히 미끄럼틀 몇 번 타고 가자. 이건 아버님이 지시하셨다는 지금까지 그거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걸 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호기심 많고 친구들 좋아하고 하고 싶은 게 많으면 이 친구 자칫 이렇게 중구난방하기 쉽고 그러면 주변 친구들이 그다지 환영하지 않는 경우도 왕왕 생길 수 있거든요. 네. 막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막 이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성향의 친구들이 각각의 상황, 장소나 이런 데하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어떤 규칙과 방법으로 하는 게 환영받고 좋은 건지 이렇게 찾아가고 만들어가 보는 경험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런 성향의 친구들이 이제 초등생이 되면 뭔가 반에서 나름 주목받고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제일 멋져 이런 모습을 막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선생님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막 주변 친구들을 막 웃기고 막 약간 우스갯소리도 잘하고 막 이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친구들에게는 각 장소마다 주변 사람들마다 어떤 규칙과 방법으로 각각의 활동 장소에 맞게 하는 게 좋은지를 하나씩 자신만의 규칙을 만들어가주는 그런 활동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특히 이 친구의 이런 마음에 대해서 잘 읽어주면서 원하는 걸 만들어가는 방법을 함께 잘 만들어주다 보면 공부에 대해서도 본인이 원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내가 제일 잘 나가, 우리 반에서 제일 멋져 이런 걸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공부가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게 도와줄 수도 있거든요. 사실 그것만 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네, 뭐 수학을 제일 잘 풀어 내가 뭐 책을 제일 많이 봤어 이런 거 그죠? 그런 걸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할 수 있게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의욕을 갖고 잘해요 그런 것도.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무작정 진도 빼는 방식으로 공부에 처음 익숙해지기보다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갖고 공부에 대해서도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그런 수단으로서 내가 원하는 걸 하는 방식에 주도적인 방법으로 시작해 본다면 주도적인 뭐 공부라고 말하는 그걸 하게 되는 길이 되는 거죠. 네. 네. 오늘 소통과 놀이터에서 협박하지 않고 집에 잘 가는 걸 물어보시는 사연이었는데 네. 그 상담도 해드리고 이후 초등생 되어서도 어떻게 우리 친구가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하고 어떻게 해가야 자신의 장점을 잘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되는지도 좀 설명을 드렸는데 설명이 됐을까요? 네네. 무엇보다 처음에 솔루션을 얘기해 주셨을 때 아버님이 정말 잘하실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네. 대부분 이제 이런 부모님이 뭔가 기준을 세우시면 일관되게 적용하시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시지 않더라고요.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처음 몇 번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울고불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잘 지나고 나면 그림이 그려지는 건 이 시온이라는 친구가 오늘은 여기까지 놀면 안 돼? 뭐 이제 시계 보면서 나 그렇죠. 어제 잘했으니까 이만큼 할 수 그렇죠. 있지? 그렇죠. 뭔가 그거 자체가 주도권이 이제 아버님한테 있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게 이 아이랑도 계속 소통을 뭔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좋은 그림이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이 아이가 나중에 초등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거 혹은 이제 친구 관계에서도 이런 식의 연습을 통해서 자기 강점을 좀 드러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게 신기하게 연결되는 부분이네요.
네. 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해도 될까요? 네. 오늘 상담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상은 정답을 말하지만 나에게 맞는 답은 내 맘에 있어요. 같은 길을 걸어가도 나에게 맞는 속도, 나에게 맞는 방법은 달라요. 나의 잠재력을 알고 나의 장점으로 키워가요. 나는 나로서 특별해지니까. 마음을 알면 내게 맞는 길이 보여요. 내게 맞는 방법을 알아요. 세상의 정답이 아닌 나의 해답을 찾아가요. 아이의 마음, 부모의 마음, 선생님의 마음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면 더 좋은 길을 찾아요.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길을 찾는 방송 원하상나